자동차 정비 기능사 2012년도 2회차 문제풀이 41번에서부터 60번 진행합니다. 41번 2옴, 3옴, 6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시켜 12V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인가요? 1옴, 2옴, 3옴, 12옴. 그래서 요거는 옴의 법칙으로 저희들은 그냥 옴의 법칙으로 바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옴의 법칙으로 풀어버리면 되고요. 요거는 병렬로 연결했답니다. 병렬이면은 2옴, 3옴, 여기는 6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2V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는 I, R, 우선 이거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죠. 저항의 직렬은, 직렬 저항 같은 경우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병렬은요,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하면요, R분의 1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통분모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죠. 하면은 6분의 얘는 3, 여기는 2 되니까 6분의 6이 되겠죠. 6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R분의 1은 6분의 6입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 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1이 나왔다 라고 하면요, 최종값은요 요 R을 역수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R은 1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6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여기 위에 다 더했을 적에 2, 3, 1 더하니까 6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역수로 해도, 역수를 해서 R은 어차피 6분의 6은 1옴이 나온 거죠. 1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성 저항은 1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V는 IR 값에서요, 12V 전압을 갔을 때 흐르는 전류죠. I는 R분의 V입니다. R은 1옴이었고요. V는 12. 그래서 전류값은 12A. 답은 4번이 되고요. 40번 자동차의 경운기에서 음질 불량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타이어 프레임에 균열이 발생했다. 2번 전류 및 스위치 접속이 불량하다. 3번 가동판 및 코어에 헐거움 현상이 있다. 4번 경운기 스위치 쪽 배선이 접지되어 있다. 답은 4번. 경운기 쪽 스위치 배선이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지만 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타이어 프레임이 균열됐다는 건요, 저희 경운기 같은 경우는요, 요 안에 판이 들어갑니다. 요 판이 다이어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전기를 하면은 얘가 떨면서 떨 적에 나오는 이제 음으로 이제 경운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찢어지면은 이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겠죠, 당연히. 찢어지거나 이제 좀 뭔가 좀 둔탁한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 및 스위치 접속이 불량하다라는 거는 내가 전원을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가동판 및 코어에 헐겁다라는 건요, 균열 발생한 거랑 비슷하게 얘가 딱 어딘가에 고정돼 있어서 여기 끝에만 떨려야 되는데, 여기가 그 고정되는 부분까지 같이 떨어버리게 됐을 경우에 이제 소리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43번 다음 전기 기호 중 트랜지스터의 기호는, TR 기호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답은 2번입니다. TR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P, N 타입, 요거는 이제 PN, P 타입. 그래서 요거는 순방향,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오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가변 저항이고요. 4번은 이제 램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44번 백워닝 시스템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차량 후방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이다. 2번 차량 후방 장애물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한다. 3번 차량 후방의 장애물 감지 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차속을 감소시킨다. 4번 차량 후방 장애물 형상에 따라서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백워닝 시스템이라면은 PSA라고 하죠. PSA에서 이제 PAS인가요? PAS,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PA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는 차량 전방 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차량 전방 쪽에도 있고 후방 쪽에도 있는데, 일단 요거 백어닝 후방 정보만 좀 할게요. 백어닝 같은 거 요즘에는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죠. 4개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초음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요거는 길지 않고요. 요거는 아무리 길어봐야 한 1.5m, 보통 1m 이내입니다. 1m 이내고요. 요거는 이제 초음파를 발생하고요. 요 초음파가 발생한 거를 이제 어떤 벽이 맞고 다시 튕겨왔을 적에 요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위험물체가 있으면은 이제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감지됐을 때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요거는 이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는 않고요. 요렇게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는 요즘에 시스템에서는요, 이게 BSD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번 자동차 에어컨에서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압의 액체 냉매로 바꿔주는 부품은 1번 압축기, 2번 팽창 밸브, 3번 컴프레셔, 4번 리퀴드 탱크. 답은 팽창 밸브입니다. 에어컨 시스템에서 고압의 액체를 저압의 냉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겠죠. 응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건조기 다음에 팽창 밸브가 있을 거고요. 팽창 밸브를 지나고 나면은 증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발기는 다시 에어컨 컴프레셔로 가는 거죠. 에어컨 컴프레셔는요, 요거는 이제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을 하는 거고, 압축된 거,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를, 응축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외부와 열교환을 이룹니다. 외부와 열교환을 이루면서 기체 상태를 이제 액체 상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때 이제 건조기는요, 약간 지금 저장고 같은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냉매를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매에 이제 기포가 발생된 거를 이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팽창 밸브 바로 전 때는요, 고압 상태입니다. 고압 상태고요. 팽창 밸브를 지나고 나면서 이제 저압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거를 팽창 밸브. 답은 2번. 46번 전자제어 기관의 점화 장치에서 1차 전류를 단속하는 부품은 1번 다이오드, 2번 점화 스위치, 3번 파워 트랜지스터, 4번 컨트롤 릴레이. 1차 전류를 단속하는 거는 파워 TR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워 TR이라고 대부분 적혀 있습니다. 파워 TR이 1차 전류를 단속하고요. 파워 TR의 베이스 단자가요, 엔진 ECU와 연결되어 있어서 ECU 신호에 따라서 베이스 단자의 신호를 인가하고 이제 차단하고에 따라서 1차 전류를 단속합니다. 47번 논리 소자 중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로 되는 회로는 논리 부정, 논리곱, 부정, 논리합. 모두가 입력 신호만 그냥 두 개씩만 할게요.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가 1 돼야지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1이다. 요건 뭐죠? 1 곱하기 1 상태에서만 무조건 1이다. 1 곱하기 0에서는 0이다. 그래서 곱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논리곱. 그래서 엔드 회로입니다.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논리곱이라고 하죠. 48번 자동차용 배터리의 급속 충전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배터리를 자동차에 연결한 채 충전할 경우 접지 터미널을 떼어 놓을 것. 2번 충전 전류의 용량 값은 약 2배 정도의 전류를 할 것. 3번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 내에 할 것. 4번 충전 중 전해 온도가 45도 이상이 되지 않을 것.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충전 전류는 용량 값의 2배 정도가 아니라요, 50%입니다. 50%의 50% 정도의 전류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매우 짧은 시간에 하고 45도가 넘어가면 안 되고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49번 자동차용 AC 발전기 내부 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슬립링, 2번 전기자, 3번 오버러닝 클러치, 4번 정류자. 이거는 이제 슬립링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기동전동기 부분입니다. 50번 그림과 같이 자동차 전원 장치에서 이그니션 1과 이그니션 2로 구분된 이유로 올바른 것은 1번 점화 스위치의 온오프에 관계없이 배터리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2번 스타트 시에도 와이퍼 회로, 전조등 회로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3번 점화 스위치가 스타트일 때만 점화 코일, 연료 펌프, 회로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4번 스타트 시 시동에 필요한 전원 이외의 전원을 차단하여 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그니션 1, 이그니션 2로 나눠놓은 건요. 4번이죠. 스타트할 적에는 딱 내가 스타트할 때, 즉 기동전동기만 작동시키면 되고요. 이때 기동전동기가 작동될 때 엔진이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최선의 조건. 말 그대로 이제 점화 시스템이나 연료 시스템 정도에만 이제 전원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51번 공기공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구 교체 시에는 반드시 밸브를 꼭 잠그고 해야 된다. 2번 활동 부분은 항상 윤활유 또는 그리스를 구비한다. 3번 사용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4번 공기공구를 사용할 때는 밸브를 빠르게 열고 닫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요거는 빠르게 열고 닫는 게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너무 빠르게 열고 닫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공기공구에 문제가 공기공구는 에어2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어2에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52번 정밀한 기계를 수리할 때 부속품을 세척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1번 걸레로 닦는다, 2번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한다, 3번 에어건을 사용한다, 4번 소를 사용한다. 정밀기계죠. 정밀기계이기 때문에요. 에어건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걸레를 닦거나 솔 등을 사용하면요. 이물질이 묻을 수 있는 거고요. 와이어 브러쉬로 혹시라도 닦는다 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제 마모가 되는 거죠. 53번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적 문제와 물적 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여 한 다음 인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기계 자체 결함, 2번 안전교육의 결함, 3번 보호구의 결함, 4번 작업 환경의 결함. 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54번 엔진 가동 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 작업으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은 1번 모래를 뿌린다, 2번 물을 붓는다, 3번 점화원을 차단한다, 4번 엔진을 가속하여 팬의 바람으로 끈다. 안전한 방법은 일단 점화원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있으면 이제 소화기를 쓰는 거고요. 소화기가 없으면 모래를 뿌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점화원을 차단한다. 55번 스패너 작업 시 가장 안전한 작업 방법은 1번 고정조에 힘이 힘이 많이 걸리도록 한다. 2번 볼트 머리보다 약간 큰 스패너를 사용한다. 3번 스패너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서 사용한다. 4번 가동조에 가장 힘이 많이 걸리도록 한다. 답은 고정조입니다. 고정조에. 가동조는 저희 스패너 할 적에 이게 요거는 이제 조절용 스패너인데요. 그래서 고정조라고 하면요. 앞부분 움직이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고정, 여기가 조정조라고 하면요. 조정조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장 많이 걸리게 하는 것은 일단 여기 고정된 부분을 힘을 많이 걸리게 합니다. 56번 자동차 와이퍼 장치 정비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전기회로 정비 후에 단자 결선은 사전에 회로 시험기로 측정 후 결선한다. 2번 와이퍼 전동기의 기어나 캠 부위에 세정액을 적당히 유입시켜야 한다. 3번 블레이드가 유리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번 겨울철에는 동절기형 세정액을 사용한다. 답은 2번 와이퍼 전동기나 기어 캠 부위에요. 세정액 쓰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쓰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약간 좀 기어나 캠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리스 부분들 윤활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7번 부동액 점검은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1번 마이크로미터, 2번 비중계, 3번 온도계, 4번 압력 게이지. 답은 2번 비중계가 됩니다. 58번 자동 변속기 분해 조립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 시 청결을 유지하고 작업한다. 2번 분해된 모든 부품은 걸레로 닦아낸다. 3번 클러치판, 브레이크 디스크, 자동 변속기 오일로 세척한다. 4번 조립 시 게스켓, 오일 실 등은 새 것으로 교환한다. 답은 2번이죠.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걸레로 절대 닦아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척액 또는 세척유를 사용해서 이제 세척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59번 자동차 정비 시 안전 및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관 운전 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므로 환기장치를 해야 된다.
2번 헤드 가스켓이 닿는 표면에는 스크래퍼로 큰 압력을 가하여 깨끗이 긁어낸다. 3번 점화 플러그는 점화 플러그 청소 시 보호 안경을 쓰는 것이 좋다. 4번 기관을 드러낼 때는 체인 및 리프팅 브라켓을 무게 중심부에 튼튼히 걸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헤드 가스켓 닿는 표면이 스크래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크래퍼는요. 헤드 가스켓이, 그러니까 헤드를 내가 뭔가 이렇게 떼내서 이거 옆면에서 봤을 때요. 이 스크래퍼는 여기 위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거를 이게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는데 여러분들 이제 칼날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스크래퍼로 이제 긁어내시는데 이때는 큰 힘을, 큰 압력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옆으로 눕혀 가지고요. 이거를 좀 힘을 되게 약하게 해서 이제 긁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60번 자동 변속기와 같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인력으로 운반 시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조심성 있게 운반한다. 2번 체인 블럭이나 리프트를 이용한다. 3번 작업장에 내려놓을 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반드시 혼자 힘으로 운반한다. 답은 4번 이제 중량물이죠. 중량물은요, 2인 1조 또는 3인 1조 해서 여러 명이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